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누워있어도 누워있고 싶은 밤이 있죠. 그런 밤에는 늘 놓친 것들에 대한 후회가 떠오르죠.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할걸. 시간 있을 때 책 좀 읽을걸. 게을렸던 지난날에 후회를 하기도 하고 왜 그땐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지난 선택에 대한 후회도 하기도 합니다. 만약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과연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특별한 감성이 있는 이곳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입니다. 갓세븐의 미라클 첫 곡 들으며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잖아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이 우중충해 하시고 우려할까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의 블랙이들의 레몬 사탕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정말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내가 잘못 봤나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오늘 노란색 모자에 레몬 색깔의 이 겨자 플러스 이제 노란 레몬 사탕 플러스 약간 색깔을 입고 왔는데 오늘은 정말 레몬레몬한 아이로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니나짱님이 레몬 사탕 같은 쫑블리 오늘도 출첵합니다. 니나짱님 너무 고마워요. 자주자주 계속 와주세요. 황선아님이 안 추워요? 쫑블리? 네, 사실 저는 여기가 너무 우리 미블 스튜디오 자체가 너무 따뜻해요. 이렇게 조명도 있고 또 이렇게 저의 말을 하다 보면 열이 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팔을 입고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린님이 비 오는데 우중충했는데 노랑노랑 쫑블리 보니까 저까지 기분이 상쾌해지네요. 나린님 고마워요. 그래도 상쾌해진다고 하니까 저도 오늘 이렇게 입고 온 이제 스타일을 했는데 딱 뿌듯하네요. 태연님이 오늘 인피니트 팬미팅 티켓팅 성공해서 쫑플리아 인피니트를 보러 갑니다. 하트 설레요. 태연님 축하드려요. 이제 12월 달이죠. 저희가 요번에 연말에 아마 다들 아실 건데요. 연말에 또 팬미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죠. 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한 해를 마무리할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 저도 설레는 것 같습니다. 혜미님이 오늘 놓친 팬미팅 자석들 점점 보고도 새로 고치만 후회의 순간 요요. 아이고 혜미님 힘내세요. 진짜 또 좋은 기회가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또 좋은 무대로 저희가 보답할 테니까요.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요. 또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혜민님 화이팅. 김서연님이 이번 달은 퇴사하는 달이라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일이 줄어들 생각을 안 해서 너무 출근하기가 싫어요. 요요요. 서연님 원래 퇴사할 때는 기분 좋잖아요. 근데 또 일이 줄어들 생각을 안 하면 정말 출근하기가 싫어지는데요. 그래도 이번 달에 퇴사하시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좀 가볍게 일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시거나 반디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나 게시판에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비타민 하우스에서 비타민, 구대회 커피에서 커피 세트, 이디코리아와 코스놀이에서 화장품, 북프렌즈에서 무드 등 말글담에서 아로마 세트, 카페 오가다에서 음료 쿠폰을 드립니다. 그리고 블랙이들을 뮤지컬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는 청춘을 위한 문장 수집가 박태근 씨와 함께하는 청춘의 문장들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고요. 정말 진짜 기대가 돼요. 도혜민 님이 겨울이라 인피니트의 하얀 고백 듣고 싶어요. 저도 너무 하얀 고백이 듣고 싶네요. 정말 그럼 도혜민님의 신청한 인피니트의 하얀 고백 듣고 오겠습니다. 최서연님이 쫑블리 하얀 고백이 벌써 7년 전이래요. 다들 풋풋하고 옛날 생각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히히히. 맞아요, 서연님. 벌써 7년 전 얘기라고 합니다. 제가 10대 때, 19살 때 이야기죠. 정말 풋풋하네요. 나린님이 12월이 물씬 느껴지는 노래네요. 요요요요. 맞아요. 사실 겨울이 오면 이게 사실 겨울 시즌송이라서
12월이나 뭐 10월 달도 좋고 겨울이 왔을 때 하얀 고백을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피니티의 하얀 고백 듣고 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당신의 블랙 감성을 채워줄 문장들과 함께합니다. 청춘의 문장들 시간인데요. 온라인 서점이자 MD이자 청춘을 위한 문장 수집가 박태근 씨 나와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드레스 코드가 맞았나 봐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자주 예,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겨자색, 아, 약간 이거 레몬 너무 사탕. 비교가 돼서. 아니에요. 저는 여름이고 또 태근 씨는 겨울 느낌으로 맞아요. 맞습니다. 목폴라티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 김지현 님이 월요일 코너가 제일 좋아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자야 하는데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지현 님 감사해요. 내일 미팅도 화이팅해서 잘하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이찬희님께서 오늘 미드나잇 블랙을 처음 들어보는데 새롭고 좋네요. 앞으로도 꼭 파이팅 해주세요. 해주셨네요. 와, 찬이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미볼은 정말 힐링이고 또 밝은 에너지를 드리잖아요. 자주자주 놀러 와주세요. 박나리님이 태근님, 저 며칠 전 지나가다가 TV에 나오는 태근님을 봤어요. 라디오로만 뵙다가 TV로 뵈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뵈니까 또 반갑네요. 오늘도 블랙 감성 좋은 문장들 기대하겠습니다. 오, 또 TV에 네, 나오셨다고? 스치듯 나온 건데 또 우연히 네네. 보셨네요. 어디 나오셨어요? 아니, 궁금하다, 이렇게 갑자기. 책 이야기하는 방송에서 아, 잠깐 네네네. 나와서 네. 또 그걸 놓치지 않고 블랙이들 어떻게 분들이 알아봐 또 주셨네요. 알아봐 네,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만큼 또 태근 씨를 애정하고 또 너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블랙키들 이제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책 속의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순간에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죠. 청춘의 문장들인데요. 오늘은 어떤 책으로 블랙 감성을 또 채워보나요? 네, 오늘은요, 오마르 작가의 책,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예요. 근데 네. 이 작가 이름이 오마르인데 외국분은 아니고요. 음. 일종의 필명, 닉네임 같은 아, 거예요. 별명처럼. 맞아요. 이 네. 래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오, 여러 크리에이터로서 여러 방송에도 나오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올려주시는 고민들을 듣고 자기가 이런 해결책이나 생각을 네. 전해주는 그런 방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요즘 시대에 정말 잘 맞는 분이신 것 음. 같은데요. 안 그래도 주말에 이 책을 제가 좀 읽어봤어요. 그들이 배운 미덕에 대한 불편함이란 부제가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그 미덕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들이 네. 대부분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그냥 결정된 걸 받아들이는 음, 상황이잖아요. 네. 각자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럴 때 그냥 불편해 이게 아니라 왜 이게 불편할까? 음, 그렇다면 덜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미덕은 뭘까? 이런 네. 걸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생각이 많아지네요, 갑자기. 책에는 어떤 문장들이 담겨 있는지, 우리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그럼 그 첫 번째 문장을 태근 씨 낭독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일에는 양쪽 다 책임이 있다는 뜻인데 나는 이 속담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 일에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어떤 일에 있어 양자의 잘못이 정확히 50대 50인 경우가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그걸 따져보는 것도 피곤하지만 세상 다 산척하며 말을 보태기란 너무 쉽다. 그래, 마주쳐야 소리가 나기는 하겠지. 하지만 양쪽 모두가 손바닥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손이 뺨을 때려도 소리는 똑같으니까. 흔히 쓰는 속담인데요. 음, 이렇게 해석하니까 진짜 새로운 것 같아요. 사실 손을 이렇게 딱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처럼 양쪽이 잘못해야 뭐 소리가 난다는 그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작가의 말처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직접 손바닥을 음. 마주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멀리서 보는 그쵸. 관찰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막 해결하고 이게 조급한 사람이 음. 아니니까 그냥 문제의 원인은 양쪽 다 있다. 니네 서로 양보하고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하나만한 말을 쉽게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본인의 일이 아니니까 쉽게 쉽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나온 문장이 마음에 정말 들어요. 음. 양쪽 모두가 손바닥인지 두고 볼 일이다.
그러니까요. 네. 그 소리가 정말 왜 났는지 들여다봐야 우리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네. 이렇게 흔히 쓰는 속담을 뒤집어서 이면을 전해주는 문장들이 꽤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문장 하나 더 골라왔는데 네. 이번에는 성종씨 낭독으로 들어볼게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리 없지만 소문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만들어진다. 나는 살면서 땔감이 아니라 굴뚝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도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여러 번 봤다. 그래서 나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은 소문을 만들어 퍼뜨린 이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 소문을 믿어주지 않자 열받아서 만든 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는 속담이 비틀어서 이야기를 했네요. 음, 우리는 종종 근거 없는 루머가 퍼져서 당사자를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이 보죠. 그렇죠. 특히 요즘 가짜 뉴스가 사회 또, 문제로 이야기 많이 너무 되잖아요. 많아요. 같은 맥락 네,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요즘엔 SNS를 통해서 워낙 빠르게 퍼지다 보니까 한번 네. 퍼지고 나면 원래 그게 진실이 뭔지, 음, 사실이 뭔지, 네. 이거는 이미 중요한 중요하지 않고 일이, 욕하기 바쁜 것 같아요. 맞아, 이미 끝난 일이 예, 돼버린 끝난 거죠. 일이고, 이제 그 사람이 하프레이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어떤 한 명이 이게 딱 정해지면 상대방이.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믿게 음, 될 게 없을까 봐 전 다시 두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그 고통은 온전히 피해자가 받는데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거예요. 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말을 잘못하면요. 네.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맞아요. 이거 진짜 태근 씨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짜 아무렇지 않게 말을 했지만 그게 진짜 다른 사람 피해자한테는 칼이 돼서 진짜 음, 돌아와요. 정말 개구리도 장난으로 던진 돌에 맞아 죽는단 그렇죠. 말이 속담이 있듯이 그런 말들이 있듯이 진짜 그것들이 제 옛날 말이 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수인님이 와 서점에서 표지가 특이해서 들여다봤던 책인데 여기서 또 만나네요. 뭔가 속 시원하게 쿡쿡 찔러주는 내용이라 기억에 남았던 책인데 문장들이 재미있네요. 히. 이 표지가 눈에 딱 띄는 이유가 네. 가운데에 저 예, 처음에는 제가 또 기독교잖아요. 네. 아, 예수님 같은 느낌이 비슷하네요. 나더라고요. 이 머리가 네. 길고 수염도 나 있고. 네. 근데 이 저자분이 실제로 비슷하게 아, 생기셨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시군요. 네. 오. 나중에 길 가다 마주치면 알아봐야겠어요. 네.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머리 이렇게 기시고 수염 나시고 진하시고. 음. 네. 정민님께서 소문은 진짜 뿌리도 없이 번지기도 하지요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근거 없는 소문들이 너무 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사실 진짜 맞아. 진짜 있는 그대로 여러 가지 소문은 많은데 사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 그 많아요. 문제는 네. 이런 소문들은 대부분 안 좋은 얘기들입니다. 좋은 얘기 맞아 없어요. 좋은 얘기를 이렇게 진짜 퍼뜨리는 1도 없는 것 사람들은 같아요. 별로 없어요. 맞아요. 진짜 1도 없어 듣고 싶을 정도로 진짜 좋은 얘기는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음. 소문에는. 아니, 오늘 청춘의 문장들에서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속담을 뒤집어 생각하는 저자의 재미난 발상을 들여다봤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정말 됩니다. 태근 씨, 낭독 부탁드려요. 네. 져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계속 져주면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오류에 빠진다. 제 말이 늘 다 옳아서 그런 건 줄 알게 되거나, 제 말이 옳지 않더라도 나는 사랑받고 이해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믿게 되거나, 상대가 나를 좋아해서 그런 거니 거듭해서 물러나고 져주는 상대의 마음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라는 사이코패스적 결론에 이르거나, 위의 오류를 범하지 않은 채 자신이 배려와 양보를 받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자신이 그러하듯이 상대도 사소한 부분조차 먼저 물러나기가 늘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려는 자세를 변함없이 계속 유지하는 사람을 찾기란 실로 어렵다.
남과 부딪히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져주는 게 편하다고 음,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다 보면 상대가 또 이런 오해를 많이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져주는 사람이 뭘 특별히 잘못해서 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상대는 그 져주는 마음을 감사히 여길 줄 모르는 거죠. 당연한 듯이. 음. 그냥 넌 원래 그랬으니까. 아, 그것들이 살짝 이제 문제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관계에서 그런 이제 상태가 계속 쌓이다 보면 네.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늘 음, 져주다가 필요할 때 한마디 했을 때 네. 상대는 굉장한 화를 냅니다. 맞아요. 원래 갑자기 안 그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음, 당황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더 크게. 진짜 맞아요.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은 것 같은데요. 상대가 좋은 마음으로 져주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이겼다고 하면 더 신이 나서 떠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거나 또는 막 엄청 잘하지도 않았는데 음, 일이 뜻대로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럴 때 네. 사람들은 내 능력은 다시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잘나서 음, 그랬다. 사람들이 나를 배려해줬다, 양보해줬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거든요. 그냥 본인이 잘나서. 네, 그런데 네. 일이 잘 되는 건 혼자 하는 일은 없잖아요. 절대 없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네. 누군가 그만큼 양보하고 배려해줬기 때문에 이만큼 일이 네. 된 거죠. 맞아요. 진짜 태근 씨 말이 전 더 와닿는 게 저는 제가 그냥 무대에서 그냥 빛날 수가 없거든요. 정말 많은, 여러분들의 그쵸. 스태프분들 또 우리 블랙이들 인스피릿 분들이 있어서 더 빛나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런 말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와닿는 것 그걸 같아요. 잊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네, 계신 더 거죠? 노력하고 있죠. 네.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지연님이 너무 공감되는 말이에요. 늘 져주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착하다고 얘기하는데 착한 건 네. 맞는데 차가 맞는데 이게 맞아요. 상대에게도 약이 음, 아니라 병이 될 수 있거든요. 네. 효정님께서 배려해주면 해줄수록 자기 의견만 따라와 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똑같은 이런 말이죠. 태도를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요구합니다. 아, 그런 문제가 당연히 생기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나는 나이니까 봐줬던 거고, 음, 다 받아준 건데, 다른 사람 갔을 땐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문장은 제가 낭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과 두 번째부터는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냉혹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평소에 얼마나 철두철미하기에 자신을 채찍질하고 사는 것일까? 실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경우에는 어떤 실수는 10번, 또 어떤 실수는 20번 이상씩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 물론 그 중에는 평생 실수를 반복해도 고쳐지지 않을 듯한 것들도 있다. 그래서 나는 앞서 언급한 그들이 실수에 대한 자신의 자정 능력을 엄청나게 오해하는 거라고 멋대로 생각하며 사는 중이다. 그리고 실수를 안 하기보다는 실수를 했을 때 빠르고 솔직하게 사과나 잘 하려고 노력한다. 완벽하게 가까운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나 같은 인간은 사과라도 잘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실수에 너그러운 사람과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실수에 너그러운 사람은 흔히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쁜 약간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예민한 사람. 쉬운데,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네, 실수에 너그러운 사람은 상대의 실수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네요. 그리고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네, 보통 상대의 실수를 용납하기 전에, 용납하지 못하기 전에 네. 내 실수를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네요. 왜냐면 그러니까 남들한테도 용납하지 못하는 음. 거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태근 씨는 실수에도 너그러운 편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는 뭐 청춘의 문장들에서도 종종 드린 말씀이긴 한데 네. 스스로에게도 너그러운 편이고 어, 나에게 너그러우니까 다른 맞아요. 이에게는 당연히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이렇게 노력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음, 실수는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대가 그걸
의도해서 잘못했다라고 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태근 씨가 밝으신 것 같고, 그 밝은 에너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가요? 더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너그럽게 더 마음을 크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수를 안 하기보다 실수했을 때 빠르고 솔직하게 사과를 잘하려고 노력한다는 문장이 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실수는 실수했을 때 딱 인정하고 사과하면 실수로 끝납니다. 네,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자꾸 숨기려고 하고 또 속이려고 하면 네,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터지죠.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 되죠. 잘못이 돌이킬 수 되죠. 없는 잘못이 맞아요. 됩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너무 많잖아요. 요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냥 잘못했을 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게 사실 쉽지는 않죠. 용기가 필요한 용기가 일이죠. 정말 필요하니까 자꾸 이제 둘러대다 보니까 오해가 음, 쌓이면서 결국 그런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은님이 오늘도 위로가 되는 문장이네요. 요요. 도현님께서는 정말 공감 가는 글귀네요. 물어뜯기 바빠진 요즘 세상이 참 안타까워요. 맞아요. 진짜 좀 물어뜯기 조금만 덜 했으면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사람 실수만 해봐라. 이거 기다리고 있는 뭐 듯한 하이에나들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있어서 실수 한번 해봐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신다면 음, 본인한테도 사실 좋거든요. 내가 계속 예민하면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조금 더 덜 예민한 사람이 되면 좀 좋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청춘의 문장들에서는 오마르 작가의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를 함께 읽어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 실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이 최근에 한 실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수를 하고 나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1045로 보내주시거나 반디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스트레이지 키즈의 잘하고 있어. 스트레이지 키즈의 잘하고 있어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실수에 관한 문자 많이 보내달라고 했었는데요. 시원님이 고등학생 때 문제 하나 틀려서 등급 미끄러진 게 기억에 남네요. 실수로 틀린 문제에 등급이 갈려서 진짜 성적표 보고 시간 되돌리고 싶었어요. 아이고, 시원님. 괜히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너무 아이고, 안타까운 아쉽다. 사연이네요. 네. 힘내세요. 안주희님께서 저는 아이들과 김장놀이를 하는데 김장 순서도를 붙이지 않았다고 선임에게 엄청 혼났어요. 근데 그럴 음. 수 있지 않나요? 순서도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런 작은 것에 크게 혼나니 괜히 더 억울해요. 유유. 맞아요. 이 작은 일에 너무 혼나면 사실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음. 그런 감정이실 것 같습니다. 정희영 님이 전 오늘 같이 근무하는 언니한테 옷이 나이 들어 보인다고 얘기했다가 기분이 안 좋은지 얼굴색이 안 좋은지는 바람에 급 분위기가 냉랭해져서 같이 근무한 내내 불편했네요. 그래도 퇴근할 때는 웃으며 갔는데 말도 조심해야겠어요. 맞아요, 희영님. 진짜 저도 이런 경험을 예전에 했던 적이 있어요. 음. 저는 장난으로 말했던 거고 좀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꾸려고 했는데 이제 받아들인 분들은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걱정해서 하는 같아요. 얘긴데도 네. 어쨌든 긍정적인 표정이나 인상에 대한 음, 얘기가 아니라 뭔가 어디 네. 아픈 것 같다. 요새 맞아요. 힘드냐. 힘드냐. 이러면 뭐 옷이 촌스럽다. 이러면 상대가 오해할 아까 수 있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 그러지? 이렇게 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서연님께서 일하다가 실수해서 새벽 5시까지 다 뜯어 고친 적이 있어요. 어휴, 저는 실수에 엄청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자책도 너무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아이고, 실수해서 다 뜯어 고치면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자책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왜냐면, 하는 예, 실수니까요. 진짜 네. 저도 하고 다 모든 분들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냥 좀 너그럽게. 그리고 이렇게 바로잡을 여유가 있었다면 사실 음, 이건 실수도 아닙니다. 그쵸. 네. 바로 그냥 고칠 수 있으면 그냥 실수 아니죠. 시행착오이고
과정이죠. 맞아요. 강선미님이 실수를 하게 되면 한참이 지나도 그 생각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요. 요요. 음, 사실 성민님처럼 저도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진짜 약간 A형이라 떠나질 그런지 않죠, 떠나지가 머릿속에서.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그랬지? 돌리고 싶다, 되돌리고 싶다. 이런 진짜 이 생각에 며칠을 지내면 피가 마릅니다. 살이 빠지고 피가 마르고 그래서 이젠 놀라고 조금 노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음, 놔버리자. 어차피 물이 엎질러진 거 담을 수 없잖아요. 그냥 앞으로 더 맞아요. 잘하면 되는 거니까. 혜미님께서 타인에겐 너그러운데 제 스스로에겐 너무 타이트한 기준이 있어요. 아이고, 타이트한 기준. 가끔 이제 너그럽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블랙이들이 실수에 관한 문자를 보내줬는데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실수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달라지는데 보통 실수하고 나면 잠깐 반성했다가 금방 원래대로. 원래 사람이 이제 편한 대로 몸이 가듯이 약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꼭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일만 아니면 음, 그냥 실수가 아니라 어떤 내 어떤 습관, 타입 네, 이런 것이다. 네, 그냥 네. 받아들이자 편하게. 맞아요. 그렇게 진짜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 내 멘탈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청춘의 문장들에서는 오마르 작가의 책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속 문장들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 소위 뼈를 때린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뼈 때린다. 네. 그런 느낌이 드는 문장들이 많네요. 맞아요. 이 책에 그런 문장들이 많아가지고요. 읽다 보면 막 여기저기 만신창이가 없어. 되는데, 너덜너덜. 그렇게 네.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조금 회복이 되고 새 음. 살과 또 새 기운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앞서 만나본 문장들도 너무 재미나면서 생각해 볼 거리가 많았는데요. 다음 문장도 정말 기대가 돼요. 그럼 다음 문장은 태근 씨 낭독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굳이 그렇게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누군가 내게 묻는다. 그러면 나는 필요까지 생각하며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 답한 뒤 얼마나 더 애매하고 미지근하게 살아야 어른이 될 수 있는지 그 누군가에게 되묻는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음, 불편하잖아요. 음, 이번 문장은 들으니까 좀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의 이유를 똑 부러지게 설명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냥 미워지는 것, 싫어하는 것 음. 인정하고 그냥 그 마음에 책임을 지는 자세?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정말 맞는 말이고요. 짧은 문장인데도 깊게 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애매하고 미지근하게 살아야 어른이 될 수 있는지라는 이 문장은 정말 곱씹게 되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저도 이 문장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작가님이랑 저랑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전 이렇게 네, 정리해봤거든요.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해하고 수용하는 폭은 넓어져요. 네. 근데 그만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이유가 앞서 얘기한 필요가 아니라 그냥 네. 난 거예요. 나기 아, 때문에 네. 어떤 건 받아들일 수 있고 음. 어떤 건 안 되는 거죠. 네, 진짜 그게 딱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민님이 저도 웬만하면 속으로 삼키는 편이라 혼자 상처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지만요. 아, 음, 정민님, 저도 정민님처럼 지금도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저도 삼키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왜 그랬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태생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남에게 소리 소리 못하고 내가 그냥 조금 희생하지, 음, 희생해야지 이런 음,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연습을 계속하면서 조금 상대방에게 좀 불편한 얘기도 할 줄 알아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계속 모른다면 그분과는 관계를 멀리하는 게 맞아요. 건강에 좋습니다. 진짜 건강에 좋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정민님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네, 오늘은 오마르 작가의 책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문장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삶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배운다. 하지만 살다 보면 싫어하는 걸 안 할 수 있는 게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과 가까워질 수 없는 건 가슴 아프지만, 가까워지기 싫은 사람과 가까워져야 하는 건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아프다는 이야기다. 이번 문장 속에는 여러 노래 가사들이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뭐, 너의 눈, 코, 이, 막 이런 약간 노랫말이 더 있으니까 음.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래퍼시라 그런지 네. 그래 이런 라임들이 많이 네, 들어있더라고요. 진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진짜 쥐리님이신 것 같은 느낌이 아, 확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이. 근데 이번 문장 속에는 여러 노래 가사가 들어가 있어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 음, 같은데요. 사실 살다 보면 싫어하는 걸 안 할 수 있는 게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음, 저는 이 문장이 정말 공감이 많이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게 많더라도요, 늘 좋아하는 것만 마주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음, 어쩔 수 없이 싫어하는 상황이나 사람, 만나게 되는데요. 생각해보면, 좋아하는 걸 즐길 때의 기쁨보다 싫어하는 걸 해야 할 때 괴로움이 더 크다는 거죠. 음, 나를 즐겁게 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게 우선이다. 이런 아. 얘기 같아요. 맞아요.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너무 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자꾸 계속 이게 떠오르네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게 계속 머리에 맴도는 것 이렇게 한 번 같아요. 들어오면 이거 며칠 네. 가는데요. 어떡해요. 이제 계속 이 노래 듣는 거 아니에요, 계속? 네. 방금 문장에서는 가까워지기 싫은 사람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건 너무 아프다고 했는데,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단호합니다. 네.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이렇게 아프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요. 상대를 음, 찌릅니다. 너무 내가 너무 아파서. 아프니까요. 네, 네. 살기 위해서. 네. 그리고 살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또 음, 어떤 관계 다 소중하죠. 네, 하지만 끝이 없는 관계는 없고요. 맞아요. 그런 관계가 하나 사라지면 빈 음, 자리를 또 다른 사람이 채웁니다. 맞아요. 진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태어날 때도 태어나고 또 갈 때도 가잖아요. 정말 음, 인간이라는 게 평생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 관계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이 정말 친한 친구 사이다가 그냥 어느 순간 떠나가고. 근데, 그렇죠. 물론 잡을 수도 있지만 너무 집착하고 너무 마음 아파하는 것도 힘든 것 같아서 그냥 쿨하게 좀 음. 놓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시간이 한참 흘러서 다시 또 네. 편하게 만나게 되기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 것 음. 같아요. 오늘 블랙이들도 미블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싫어하는 걸 아예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새 오늘 마지막 문장인데요. 태근 씨, 낭독 부탁드려요. 네. 결코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 흔히 있는 말이고 그걸 몰랐던 사람도 들으면 누구나 수긍할 만한 말이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정도의 다짐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이 무언가를 꿈꾸거나 목표에 두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할지 모른다. 내가 아는 한 뜨거운 삶을 사는 사람들,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모두 욕을 바가지로 먹는다. 모두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다. 반드시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당신이 아직 시원하게 욕을 얻어먹지 못했다는 건 당신의 도전과 목표가 못난 이들의 먹잇감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꿈이 있다면 좀 더 분발해야 한다. 지금 듣고 사는 말들보다 훨씬 더 심한 욕을 먹어야 한다. 이번 문장은 저한테 특히 더 도움도 도움이지만 음, 공감이 정말 많이 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정말 겪어보기도 했었고 음. 정말 좋은 문장이네요. 그러니까요. 이 필요한 욕,
맛있는 욕 이런 것도 맛있는 있을 것 요. 같더라고요. 예, 문장 야금야금 읽어보니까 먹어줘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화시켜서 내 네, 것으로. 소화시켜서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영양제로. 아니, 꿈이 있다면 좀 더 분발해야 한다. 지금 듣고 사는 말들보다 훨씬 더 심한 욕을 먹어야 한다. 이 문장은 고개가 끄덕여지는 문장이기도 한데요. 음, 한편으로는 너무 사실 가슴 아프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편한 사람이 된다는 건요.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음, 정말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네. 나중에 이런 자기를 발견하면 깜짝 음, 놀랍니다, 정말.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아니, 욕을 먹더라도 이건 꼭 해야 한다, 하고 싶다, 이런 게 정말 꿈이라고 말하는 것 음, 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불협화음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은요, 네, 사람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음, 그렇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더라도, 네, 또 때로는 다툼이 생기더라도, 내가 옳다고 믿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이런 걸 해내려면 음. 욕을 먹는 용기를 내야만 되는 맞아요. 겁니다. 용기를 내야 돼요. 저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댓글도 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음, 욕 먹을 때는 예전에야 뭐 신인 때야 마음 아팠죠. 왜 나한테 그러지? 난 정말 열심히 한 거고 한데 나한테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야금야금 제가 감사합니다. 익숙한 감사합니다. 맛인가요? 감사합니다. 너무 익숙해서요. 더 심한 욕을 하더라도 근데 사실 거의 99% 거의 0.0 몇 퍼센트가 그렇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푸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욕에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음, 나도 당연히 깊게 들여다보고 아프지만 네, 보게 되죠. 맞아요. 그런데 이유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 네. 이 성종 그냥 씨처럼 재밌어요. 편안하게 넘길 수도 아, 있는 이런 거죠. 욕도 할 수 있고, 이런 발상도 있구나.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임정환 님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네요. 그 용기가 어렵지만요. 그리고 벌써 마지막 문장이라뇨, 요유. 히히. 네. 0072님께서 오늘도 주제가 좋네요. 한 주를 버티는데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상대가 바보같이 느껴진다면 당신을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청춘을 위한 문장 수집가 태근 씨와 함께 공감되는 문장들을 많이 나눠봤는데요. 오늘 다룬 책 오마르의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속에서 청춘의 한 줄을 꼽아주신다면요. 네, 마지막 문장인데요. 꿈이 있다면 좀 더 분발해야 한다. 어, 지금 듣고 사는 것들보다 훨씬 더 심한 욕을 먹어야 한다. 맞아요. 저도 그 문장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블랙이들도 오늘 나눈 이 문장들을 마음속 꼭 간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한다면 네. 내가 뭔가 내 주장과 생각을 펼치고 네, 있구나. 이렇게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긍정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태근 씨 덕분에 오늘도 좋은 문장들과 함께해서 네,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 또 네, 뵐게요.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태근 씨와 인사 나누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CLCLK의 I Dream. 12월 3일 블랙 감성 사전. 네 인생의 꿈이 고작 예뻐지는 거야? 영화 I Feel Pretty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예뻤던 모습에 자신이 사라지고 볼품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주인공에게 친구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멋있어지고 예뻐지는 모습도 좋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일은 유니오쌤과 노랫말 속에 담긴 심리를 파헤치는 코너 심도크 너의 가사를 보여줘와 함께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에피톤 프로젝트의 새벽녘 들으며 마칩니다. 내일도 블랙 감성 채우러 오세요.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이었습니다. 사랑해요. 밤새 내린 빗줄기는 소리 없이 마름을 적시고
거친 하늘 위로 어딘가를 향해 떠나는 비행기 막연함도 불안도 혹시 모르는 물도 때로는 당연한 시간인걸. 수많은 기억들이 떠올라 함께했던 시간을 꺼내놓고 오랜만에 웃고 있는 날 보며 잘 지냈었냐고 물어보네. 수많은 기억들이 떠올라 함께했던 시간의 눈물들은 어느샌가 너의 모습이 되어 잘 지냈었냐고 물어보네. 밤새 내린 빗줄기는 소리 없이 마음을 적시고 구름 거친